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저희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M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W7은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원더7의 줄임말로서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M7만큼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루키 종목을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M7 종목 애플의 지난주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잦은 오류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알림 요약 기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지난달 미국의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플 AI는 총격범에 대한 BBC 뉴스를 요약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총을 쏜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BBC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시 BBC 대변인은 시청자가 BBC 이름으로 게시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알림도 포함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애플의 이런 오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애플은 이 불만에 응답하지 않았고 더 많은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지난 3일에 국제 다트 경기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PDC 다트 챔피언십이 시작도 안 했는데 우승자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소수자라는 오보를 게시하고 이 뉴스가 BBC 발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몇 주 안에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요. 이미 언론 단체들은 미디어 신뢰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잦은 오류로 사용자들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항하는 W7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짚어볼게요. IBM은 그래니트라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애플이 소비자용 AI에 강하다면 IBM은 기업용 AI에 강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기업의 데이터에 맞춰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IBM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안전성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니트 모델은 오픈소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IBM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읽는 기술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이때 잘못된 답을 내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IBM은 기업 맞춤형 AI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 보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용 AI가 애플, 그리고 안전한 기업용 AI 솔루션은 IBM이 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부와 손을 잡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의 문제는요, 계산 중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내결함성이라는 거는 오류를 거의 없애는 기술입니다. 목표는 1조 번 이상 계산을 해도 오류가 한 번 이하로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의 자금을 받았다라고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설계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은 양자 컴퓨터 부품들을 실험하고 나중에는 더 큰 컴퓨터로 실험을 해서 이렇게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요.
구글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CES 2025 직전에 양자 컴퓨팅 주가가 힘차게 날아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영향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반박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W7 종목으로 짚어드릴 디웨이브 퀀텀인데요. 바라츠 CEO는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지금 당장 현실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디웨이브 퀀텀은 양자 커닐링이라는 기술로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류 트럭의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하거나 또 새로운 약물의 최적 조합을 찾는 문제처럼 실질적인 지금 현실 문제에서 답을 찾아주는 기능인 거죠.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 도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디웨이브의 기술을 실제로 쓰고 있다는 게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디웨이브 퀀텀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양자 컴퓨터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최신 모델인 어드밴티지 시스템은 5,000개가 넘는 큐비트로 훨씬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디웨이브 퀀텀의 컴퓨터는 범용이라기보다는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 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현실적인 접근 덕분에 이미 여러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디웨이브 퀀텀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초점을 맞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구글에서 쇼핑하는 횟수가 하루에 10억 번 이상이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그만큼 쇼핑을 위한 결정을 위해서 구글이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AI 발전과 더불어서 구글에서는 사용자들의 쇼핑 검색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글은 AI 그리고 증강현실을 결합한 새로운 쇼핑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 구글 렌즈를 통해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제품 정보와 재고 현황,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처럼 가상 착용 기능도 추가가 돼서 옷을 실제로 입어보지 않아도 내 몸에 잘 맞는 옷인지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구글은 450억 개 제품 목록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제품의 사이즈나 가까운 매장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 거죠. 이게 다 AI 덕분에 가능한 건데요. 또한 구글에서 외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선구매 후 지불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결제 옵션이 더 유연하고 안전하게 확장됐다라고 합니다. 추후에 MZ 세대가 선호하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구글은 새로운 쇼핑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AI 모델에 대항하는 W7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오늘 이베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AI 쇼핑 서비스가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이베이도 빠질 수 없는 경쟁자인데요. 이베이는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과정을 보이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베이는 이미지 검색과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쇼핑을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렌즈처럼 이베이도 사진을 찍어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관련된 상품을 찾아주는데요. 특히 상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쇼핑객들에게 아주 유용하겠죠. 또한 이베이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쇼핑 비서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쇼핑 비서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과거에 검색한 내용이나 구매한 이력을 분석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즉, 구글이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이베이도 AI를 통해서 쇼핑을 더 쉽게 그리고 사용자가 더 나은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7 종목과 W7 종목을 각각 세 가지씩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애플과 IBM은 AI 데이터 모델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듀웨이브 퀀텀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그리고 구글과 이베이는 AI 쇼핑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나머지 8개 종목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아마존입니다. 이번 주 아마존이 리프트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뉴스를 전했는데요.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요, 아마존이 리프트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리프트가 우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지금 리프트가 자금난에 처해 있어서 매각을 고려 중인 겁니다. 아마존의 인수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요, 이미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줍스를 인수해서 자율주행 택시 분야에 뛰어든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 리프트를 인수하게 된다면 리프트의 2,400만 명인 활성 사용자를 기반으로 빠르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음식 배달 같은 다른 서비스와도 결합하면 아마존의 자율주행 차량 함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인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점법 이슈인데요. 아마존이 배송과 물류,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택시 분야까지 갖추게 된다면 이제는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지배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규제 당국이 이 인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리프트 인수는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아마존이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인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반독점법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논쟁 위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존이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버는 이미 자율주행과의 연계를 통해서 웨이모와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와의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차 공유 서비스와 음식 배달 그리고 화물 운송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CNBC 방송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저평가된 이러한 우버의 주식을 당장 사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버는 기본적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자율주행차 기술에도 큰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의 웨이모와 협력해서 자율주행차를 우버 앱에서 호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버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 그리고 화물 운송 서비스인 우버 프리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차량과 음식 배달, 그리고 화물 운송이 잘 결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배달을 해주게 되면 사람이 안 타도 되니까, 사람이 안 탄 상태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마존이 리프트를 인수한다라고 해도 우버는 이미 승차 공유와 음식 배달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이슈로 차량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미국에서 미군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폭발시켰던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사고 차량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줬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전소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분명히 큰 도움을 줬는데요. 하지만 운전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차량은 위치 정보와 카메라 영상, 그리고 차량 내 데이터 등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 해결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정보가 정부나 수사당국에 어떻게 언제 제공될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모르는 거죠. 또 법을 집행하는 당국에서 규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감시기술 감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엘버트 폭스카는 이것은 바퀴 달린 파놉티콘, 즉 원형 교도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데이터 수집 분야에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건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 대항하는 W7 종목 포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는 차량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고객에게 어떤 정보가 수집이 되는지, 그리고 왜 수집이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위치나 운전 패턴, 그리고 차량 상태 같은 정보를 수집할 때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고객이 알 수 있게 직접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 포드는 고객이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커넥티드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지 명확히 알리고 또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고 원하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집된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를 할 때는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테슬라의 이슈와는 좀 정반대되는 노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데이터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고객이 데이터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결국 포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고, 고객이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챗 GPT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올해 CES 2025에서 14대의 로봇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두 발로 설 수 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챗 GPT가 AI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로봇 기술에도 새로운 도약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내용이었죠. 젠스낭 CEO가 이 로봇들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우리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를 위해서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는 가상훈련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로봇은 현실에서 배울 수 없던 걸 가상 공간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작 플랫폼도 활용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로봇들이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젠스낭은 특히 로봇의 AI 모델을 접목해서 로봇이 사람처럼 명령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대항마 살펴볼까요? 퀄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로봇 사업은 로봇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로봇과 다른 디바이스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퀄컴은 퀄컴 어웨어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로봇과 같은 지능형 디바이스들이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서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플랫폼은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류나 스마트홈에서 로봇을 사용할 때 관리자가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퀄컴의 기술은 로봇의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 로봇의 오류까지 미리 감지해서 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퀄컴은 로봇이 잘 움직이고 잘 작동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건데요. 즉 퀄컴의 장점은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결성에 있고 엔비디아는 AI와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고급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바로 메타입니다. 이번 주 메타에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크 저커버크 CEO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팩트체크란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입니다. 메타는 이제 제3자 팩트체커를 없애고 대신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에 대한 경고나 또 맥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커버크는 기존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유럽과 영국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메타의 이번 결정으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을 근거로 한 혐오 표현,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게시될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메타가 팩트체크를 없애는 것은 디지털 서비스법에 위반된다라고 보고 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메타의 새로운 결정이 유럽에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에 대항하는 W7 종목 스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챗은 메타와 비교했을 때 팩트체크와 그리고 콘텐츠 관리에서 몇 가지 더 노력하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AI 기반 콘텐츠 검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냅챗은 AI를 활용해서 유해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직접 차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혐오 표현이나 성폭력적인 콘텐츠가 있을 때 이를 바로 검출하고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기반의 정보 확산이 큰 특징인데요. 스냅챗은 메시지가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가 퍼질 위험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겠죠. 반면에 메타는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그걸 삭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냅챗은 전문가와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잘못된 정보를 검출해 내는데요. 사용자가 댓글을 달거나 신고할 수 있게 유도해 줍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전문가가 협력하는 방식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팩트 체킹 과정이 있습니다. 스냅챗은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이 컨텐츠는 허위 정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띄워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메타의 최근 횡보와는 대조되는 스냅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팩트체킹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스냅이 더 많은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매그니피센트 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IBM, AI 데이터 모델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듀웨이브 퀀텀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그리고 구글과 이베이, AI 쇼핑에서 아마존과 우버,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 테슬라와 포드, 차량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이슈에서 엔비디아와 퀄컴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스냅은 팩트체킹 이슈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미국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7, M7의 지난주 이슈, 그리고 이 M7의 자리를 넘보는 종목 W7 경이로운 루키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새해에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는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더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